1955년 2월 24일생. 스티브 잡스는 태어나자마자 어느 한 부부에게 입양된다. 그는 학창시절 내내 사고뭉치였다. 집안의 전자제품들을 많이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콘센트에 머리핀을 꽂아 감전되기도 한다. 고교 시절 자신이 입양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잡스의 반항적인 성격은 더욱 강해지지만 그의 양부모님은 그를 사랑으로 키워주신다. 고교 졸업 후 리드 대학에 입학했는데 6개월 만에 중퇴한다. 당시 그는 친구의 방바닥에서 자고 먹을 것을 위해 콜라병을 반납해 5센트를 모았으며 한 사원에서 일주일에 한 번 주는 식사를 얻어먹으려고 7마일이나 되는 거리를 걸어가기도 했다. 그는 중퇴 후 서체 수업인 타이포그래피를 배우게 되는데 이는 훗날 매킨토시 컴퓨터를 만들 때도 영향을 미친다. 어느 날 한 개발자가 폰트가 왜 중요한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가 그 자리에서 해고를 당한 일화가 있다. 스티브 잡스는 선불교에 빠져 있었다. 그 영향으로 학교를 다닐 때는 맨발로 걸어 다니거나 며칠째 씻지 않아 악취를 풍기기도 하는 괴짜 학생이었다. 잡스는 사업이 어려울 때마다 선불교의 스승 오토가와 고분을 찾아가 자신도 스님이 되겠다고 했다. 하지만 스승이 반대했다. 그래서 못했다. 어쨌든 선불교의 단순함이 훗날 애플의 디자인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 터틀넥, 리바이스 청바지, 뉴발란스 운동화. 왜 매일 같은 옷을 입느냐는 질문에 그는 선택하는데 쓰일 에너지를 더욱 중요한 일에 사용하기 위함이다. 라고 답했다. 잡스는 이렇게 다른 고민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활을 단순화했다고 한다. 성공한 사람들은 다 이런 것 같다. 잡스는 어느 날 대학 홈페이지를 해킹하다 퇴학당한 괴짜 워즈니악을 만나게 된다. 그들은 모두 학교에서는 낙제생이자 독선적인 성격을 가진 외톨이였지만 곧 친구가 됐다. 끼리끼리는 과학이다. 사업적 수완이 뛰어난 잡스는 천재적 엔지니어 워즈니악과 자신의 집 창고에서 애플을 창업하게 된다. 맨발에 샌들을 신고 다니던 히피 청년 잡스는 창업한 지 4년 만에 2억 5천만 달러 이상을 보유한 억만장자가 됐다. 1978년 잡스는 당시 여자친구와 리사라는 딸을 낳았는데 자신은 불임이라며 딸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리사 출생 며칠 뒤 찾아와 자신을 똑 닮은 아기의 이름을 고민하기도 하고 훗날 애플에서 출시한 컴퓨터 이름을 딸의 이름을 딴 리사라고 짓는다. 근데 계속 자신의 딸은 아니라고 우겼다. 때문에 리사의 어머니는 모자란 복지수당으로 살아가며 힘들게 혼자 리사를 키웠다. 친자 확인으로 법원에서 양육비를 내야 한다는 판결로 양육비는 지원했지만 그 외의 재정 지원은 전혀 해주지 않았다. 애플사 직원들은 잡스와 마주칠까봐 그와 겹치는 시간대에는 사내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았다는 소문이 있었다. 그의 질문에 그가 원하는 대답을 하지 못하면 해고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공동 창업자인 워즈니악마저 잡스는 회로판 하나, 코드 하나도 직접 만들지 않았다 라며 그를 비난하기도 했다. 인성에 대해선 말이 많았다. 1983년 잡스는 전문 경영인 영입을 위해 존 스컬리 펩시 부사장을 만나러 간다. 당시 애플이 보낸 러브콜에 고민하던 스컬리에게 잡스는 단 한마디만 남긴 채 자리를 뜬다. 평생 설탕물만 팔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저와 함께 세상을 바꾸시겠습니까? 잡스의 말에 스컬리는 애플로 이직을 결정한다. 하지만 잡스는 자신이 영입한 스컬리에 의해 1985년 애플에서 쫓겨나게 된다. 놀라운 마케팅 능력을 갖고 있었지만 그는 너무도 자기중심적이고 오만한 CEO였다. 훗날 스티브 잡스는 해고당했던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다. 애플에서 해고당한 것은 내 인생 최고의 사건이었다. 나는 그 후 성공에 대한 중압감에서 벗어났다. 내 인생에서 가장 창조적인 시기로 들어서게 됐다. 멘탈이 짱이다. 애플에서 쫓겨난 잡스는 민간인 우주왕복선 탑승을 나사에 신청하는가 하면 정치인이 되기 위해 컨설팅 회사를 찾아가기도 한다. 여담으로 잡스가 탑승을 신청했었던 우주왕복선은 발사 73초 만에 폭발했다. 아무튼 잡스는 다시 일어서기로 결심한다. 컴퓨터 회사 넥스트를 설립하고 픽사를 1000만 달러에 인수한다. 픽사 애니메이션인 토이스토리가 개봉될 때까지 잡스는 파산 직전에 상황까지 몰리며 천문학적인 자금을 픽사에 쏟아붓는다. 당시로서 영화도 아닌 애니메이션의 성공은 불가능해 보였는데 토이스토리는 개봉 후 대박난다. 연이어 벅스, 몬스터 주식회사, 이모를 찾아서 인크레더블의 흥행 성공으로 잡스는 또 다시 억만장자가 된다. 잡스는 승승장구했지만 그가 없는 애플은 서서히 몰락해갔다. 그는 임시 CEO라는 직함을 달고 애플에 복귀하는데 아이맥, 아이팟 등을 연달아 개발한다. 제품의 버튼은 모조리 빼버리고 원형의 스크롤 하나만을 덩그러니 남겨둔 아이팟은 디자인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잡스의 굳은 의지에 의해 출시된다. 그리고 대박났다. 그가 복귀한 지 3년 만에 애플은 자본이 20억 달러에서 160억 달러로 증가한다. 2000년 애플 이사회는 잡스를 정식 CEO로 임명하며 스톡옵션 1000만 주와 4000만 달러가 넘는 전용 제트기를 선물한다. 이후 잡스는 아이폰, 아이패드를 차례로 대박 터뜨리고 애플을 세계 최대 IT 업체로 성장시킨다. 잡스는 2003년 췌장암 진단을 받는다. 그가 걸린 암은 수술하면 치료가 가능한 희귀한 종류였는데 그는 수술 대신 침술과 약초요법 등으로 치료를 한다. 하지만 상태가 크게 호전되지 않아 심령술사도 불렀다. 결국 그는 암 진단을 받고 난 후 9개월이나 지나 수술을 받는다.
그 후 한동안 건강해 보이던 잡스는 2008년 제3세대 아이폰 발표회장에서 수척해진 모습을 보여준다. 그렇게 병마와 싸우던 그는 결국 2011년 10월 5일 세상을 떠나게 된다.